1분 저희인데 할까요? 해도 될까요? 되겠죠? 네, 늦은 시간인데 행사 자체가 늦게 끝나서 방법이 없네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6시 글로벌 AI 선도기업인 오픈 AI의 샘 알트만 대표를 만나 국내 기업과의 협력 방안과 지역 AX 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대통령 접견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오픈 AI는 대한민국 AI 대전환과 AI 인프라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AI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오픈 AI는 삼성, SK와 각각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관련 메모리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 LOI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기정통부와 오픈 AI의 MOU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픈 AI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하면서 한국의 파트너 기업들과 함께 서남권, 전남입니다. 그리고 동남권, 포항입니다. 지역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을 각각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체결된 이번 MOU는 오픈 AI와 같은 글로벌 AI 선도 기업이 국내 비수도권 지역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AI 선도 기업과의 협력은 지역 산업과 연계한 AX 혁신을 가속화하고 인재 양성과 스타트업 육성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지난 6월 SK그룹과 아마존 웹서비스의 울산 AI 데이터 센터 구축, 7월 전남 지역의 차세대 전력망 구축 계획 발표, 지난주 대통령 방미 과정에서 이루어진 AI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위한 과기정통부 블랙록과의 MOU 체결에 이은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전력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AI 3강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와 글로벌 기업들의 높은 기대와 협력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오픈 AI와의 협력으로 전남, 포항 지역에 AI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산업 공공 부분의 AI 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AI 인프라 조성과 지역 기반 AI 혁신이 전국에 걸쳐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오픈 AI와 국내 반도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픈 AI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백악관에서 AI 인프라 강화를 위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픈 AI는 향후 확대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SK, 삼성과 각각 메모리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 LOI를 체결하였습니다. 근본 LOI는 글로벌 선도기업인 오픈 AI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사인 삼성, SK가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던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 최대 규모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의 파트너로 참여하여 반도체 수요처를 조기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성장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만남을 통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AI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면서 AI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오픈 AI와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목표로 하는 한국 정부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은 오픈 AI와 우리나라 SK, 삼성의 파트너십은 글로벌 시장을 이끌 상생의 파트너십이라고 높이 평가하셨으며 오픈 AI와 국내 기업들이 협력하여 글로벌 AI 확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의 주요 분위기와 주요 오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대통령께서 챗GPT의 유료 구독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면담이 이루어졌고 시종 굉장히 그 두 분 간의 샘 알트만과 대통령 간의 이해도와 이런 것들이 깊이 공감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AI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 것 같다. 그런데 그게 행복할 수도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디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샘 엘트만이 노력해달라. 샘 엘트만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두 분이 말씀을 주고받았고, 샘 엘트만은 한국 제조업 베이스가 세계 최고이다. 이런 세계 최고의 산업 기반이 AI에서 필수적이다. 특히 삼성 SK 파트너십 매우 기쁘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한국 없이는 AI를 발전시킬 수가 없다. 과장이 아니다.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이런 말이 있다. 이런 말을 소개했습니다. Singularity is memory. 특이점은 메모리 칩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겠죠. 싱귤레리티가 언제 오느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해가지고 에이지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싱귤레리티의 메모리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의 공감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삼성 SK와 삼성 이 두 회사가 정말 특별한 파트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AI 비전을 앞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이 두 회사와의 파트너십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에서 받은 이 중요한 파트너십의 이 좋은 결과를 꼭 한국에 되돌려 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AIDC 같은데 투자를 하는 거다. 그래서 각각 이제 전남과 포항에 두 군데 이제 하는 거죠. 전남은 SK와 포항은 삼성과 이렇게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인프라에 계속 투자를 해서 한국에 우리가 자기들이 받은 베네핏을 일부 돌려주고 싶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AI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다. 한국만한 곳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샘 엘트만도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무소를 최근에 오픈했고 오늘 SK 삼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한국과 함께 엄청난 성공 스토리를 써나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은 서남해권의 AIDC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 AIDC의 발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픈 AI의 지향 가치는 정말 위대하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정치를 하시기 때문에 정치를 하면서 모두를 위한 AI 기본사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걸 어떻게 실현할까에 대해서는 사실 큰 그렇게 딱히 뚜렷한 해답이 없는데 민간 기업이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하다. 그렇게 이제 칭찬하셨습니다. 샘 엘트만은 갈 길이 멀고 지금 10%만 AI 서비스를 쓰고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국은 모범적인 AI 선도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마지막에 대통령께서 자 그러면 이번에 LOI를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뭐 이렇게 개별 회사의 LOI에 관한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만 90만 웨이퍼입니다. 2029년에 90만 웨이퍼를 오픈 AI가 이제 발주하겠다는 내용이죠. 지금 두 개 회사가 삼성과 SK가 월 생산하고 있는 웨이퍼 양과 거의 버금가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29년 기준이지만 지금 두 회사가 생산하는 양을 한 회사가 이렇게 이제 LOI로 사겠다는 의향을 밝힌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SK와 삼성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을 이론적으로 봐도 한 2배 정도 새로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그런 막대한 투자 재원이 또 조달해야 될 텐데, 물론 두 개 회사가 많은 이익을 내고 있지만 이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투자 재원을 조달할 때 어떤 독점의 폐해가 없다는 그런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물리 규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뭐 저희 쪽에 또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또 단정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략적으로 워낙 중요한 산업이고 두 개 회사가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고 우리나라 뭐 산업 정책이나 제조업이나 우리 실물 경제의 미래에도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천문학적인 그런 투자 재원이 또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영역으로 번지지 않는 그런 안전장치가 마련한 범위 내에서 현행 규제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지시를 내렸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만든 150조 국민성장펀드도 이런 그런 메가 프로젝트의 에너지나 반도체나 이런 아주 중요한 전략 산업에
조인트로 투자하는 방안도 저희가 그것도 지금 12월 달에 출범할 때 하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그러면 대규모 공장이 신설돼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기반을 당연히 미래에는 기반을 둬야 될 것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 부합하는 장소로 좀 이렇게 공장이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부가적으로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AI의 국내 최강자 우리 또 언론인 사랑하는 하정우 수석이 와 있으니까 또 이렇게 AI 이번 스타게이트의 의미 이게 사실 뭐 LOI 규모나 이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LOI이기 때문에 언제 실현될 거냐 이런 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오픈 AI가 지금 현재 글로벌 선도 기업이고 이 규모 자체는 정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LOI나 이런 규모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이전에 백악관에서 있었던 스타게이트 그 프로젝트 규모, 지난번에 엔비디아의 오픈 AI와 서로 지분 이런 주고받은 그때의 규모,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크리스탈랜드라고 그 애리조나의 저기 손정희 회장이나 오픈 AI 이런 쪽에서 논의하고 있는 그 투자 예상 자기들이 그 목표로 내거는 투자 규모 이런 것들 보면 정말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한민국 이 두 기업과 오픈 AI가 맺은 그 협약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그 1시간 정도 환담한 거는 정말 월드 이벤트라고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국에 국한되는 그 이벤트가 아니고 스타게이트라는 뭐 스타링크라는 지금 일론 머스크 프로젝트와 사실 이런 이제 AI 시대나 보면 가장 두 대표적인 메가 프로젝트인데 스타게이트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이 두 개 회사 메모리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게이트 전체 그런 글로벌 차원에서 그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벤트에 아주 꼭 이센셜한 꼭 있어야 될 그런 발표가 오늘 대한민국에서 두 기업과 오픈 AI에서 있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이제 오늘 국군의 날이고 그다음에 이 대중문화 교류 행사는 한참 전에 또 우리가 계획이 된 거고 그래서 부득불 6시 시간밖에 맞출 수가 없어서 오늘 6시에 면담을 하셨고 이제 발표 시간이 좀 늦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정도로 제가 뭐 말씀드리고 저보다 더 저는 그냥 랩피셜이고 AI의 그냥 그 자체인 우리 하정우 수석이 몇 마디 더 하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 네. 매경우 수연인데요. 그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한 투자 재원 그 마련이 궁금한데 이게 잘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돈을 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투자금이 한국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건가요? 실제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오픈 AI가 투자를 해서 구축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오픈 AI가 오픈 AI for Country를 진행을 할 때 뭐 영국이라든가 UAE라든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오픈 AI가 뭐 AI 모델 혹은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실제 각 나라들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고 그 구축하는 프로젝트에서 뭐 소프트뱅크라든가 여러 펀드가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함께 진행이 되면서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부분들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 자체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한 메가 프로젝트 그거는 한국에 건설하는 건 지금 뭐 초기에는 20메가 정도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포항 각각. 물론 그게 이제 커질 수 있지만 네. 20메가를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는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돈 문제는 아니죠. 그건 뭐 각각 SK와 삼성과 조인트벤처로 마련을 그 한국에 그 구축할 두 개 선안권 그 전남과 포항에 구축할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메가 뭐 단위 프로젝트는 아닌 거죠. 뭐 말씀드린 250 기가 그리고 뭐 90만 장 웨이퍼 이거는 이제 한국뿐 그런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데이터 센터는 또 다른 겁니다. 그것도 그 데이터 센터도 우리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 센터가 또 한국에 자리 잡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물론 그거는 이제 뭐 이
서남권과 포항 데이터 센터는 이른 시일 내에 착공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번에 발표한 90만 장 웨이퍼 250기가 이런 거는 전제 뭐 북미 기타 뭐 유럽 이런 쪽이 할 텐데, 그거는 훨씬 더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말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는 또 메모리가 엄청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하고 투자 재원도 필요한데, 그건 아마 소프트뱅크나 이런 네. 쪽에서 또 별도로 뭐 몇백 조 단위로 조달하는 플랜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참여하느냐는 그건 이제 그거야말로 진짜 진지하게 여러 이제 파이낸싱 그 플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할 건가 이런 거는 이제 아주 이제 앞으로 오픈 AI가 논의를 할 텐데,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파이낸싱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 스타게이트의 그런 큰 뭐 250기가바이트인데 본인들은 29년인가요? 뭐 네. 일주일에 1기가씩 이렇게 확대했으면 한다는 지금 그 속도로 보면 자기들은 그런 구성이라는데, 그런 그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20메가짜리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큰 데이터 센터를 의미하는데 몇 년 뒤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도 한국의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 상당히 큰 데이터 센터들이 자리 잡았으면 하는 게 우리의 이제 희망입니다. 그리고 네. 그런 식으로 협력을 해 나갈 거고, 그래서 과기정통부와 그 MOU. 오픈 AI가 이번에 이제 MOU를 맺은 것입니다. 네,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for 글로벌 컨트리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이런 메모리 공급 차원에서 SK와 삼성 두 회사와 LOI를 맺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와 약간 별도로 오픈 AI가 한국 지사를 설립을 하면서 한국을 어떤 아시아의 AI 어떤 교두보로 보고 있는 거죠. 앞서서 그 대통령과 그리고 샘 알트만의 대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테스트베드로서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변화의 테스트베드로서 보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 결국은 한국의 어떤 AI 정부 전략, 그리고 AI 전환 전략, 거기에서 또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큰 방향성, 그 관점에서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지역에서의 데이터 센터,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한국의 AI 전환을 함께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조선비즈 이슬기입니다. 아까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 말씀하셨는데요. 그 최근에 국민 펀드 간담회 때도 뭐 CVC 규제, 금산분리 이런 건의도 나왔는데, 네, 현재 여당에서는 강령으로 그 금산분리 원칙은 좀 견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허용 기준을 세우실지, 어떤 수순이나 절차를 거칠지 좀 궁금합니다. 논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거는 논의가 필요하고, 인터넷 은행할 때 금산분리 완화 때문에 제가 뭐 상당히 금융위 있을 때 그게 이제 굉장히 논쟁적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당연히 당이나 이런데 정책위하고 이제 저희가 안에 정부 내에서 논의가 있으면 좀 어느 정도 모아주면 이제 논의 그쪽에 협의를 할 거고, 정부 내에서도 공정이나 이런 데는 또 다 본인들의 입장이 있죠. 근데 저기 그 지난번 성장 펀드 할 때 두 재벌이라기보다 그 기업 그 대표들이 말씀하신 거를 대통령이 이제 귀담아 들으신 거는, 이 아까 말했지만 지금 전략 산업이라고 각 나라가 하는 거, 반도체는 모든 나라가 지금 전략 산업을 하고 있죠. 미국이 지금 IRA법을 하고 보조금을 주고 이런 규모들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아왔던 그런 정책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략적 산업 정책입니다. 그냥 산업 정책이 아니고 전략적이란 말을 붙이는 거는 국가의 명운을 거는 그런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전략적이라는 거는. 그러면 그런 산업은 여러 개 있지는 않죠. 근데 두어 개인데 우리나라는 반도체는 반드시 전략적 산업 중 하나죠. 지금 같은 경우로 보면 이제 조선도 전략적인 그 버금가는 영역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산업을 글로벌리 이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고 있으면, 그 정책이 우리 통념과는 다른 방향의 경계를 넘어서 그런 지원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도 우리가 충분히 이런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춰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그런 관점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당연히 이 금산분리나 이런 쪽에 우려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독점 폐해나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죠. 안전장치. 그게 했더니 뭐 다른 쪽으로 경제력 완화 쪽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거고, 그 분야에 국한돼야 되고, 그 분야에 꼭 써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국민성장펀드하고 조인트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는 단독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타임즈의 박지원 기자인데요. 저는 이번 MOU가 오픈 AI가 지금 아태 지역에 뭐 도쿄나 싱가포르 이런 곳에도 그 오피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맺은 MOU가 그런 국제적인 차원에서 왜 데이터 센터는 한국이어야 하는지, 사실 북한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 좀 위험이 될 수도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을 한국이 가지는 다른 아태 지역에 비해서 왜 영국이랑 저희가 되게 오픈 AI랑 파트너십이 강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저기 이보다 훨씬 대규모로 여기 투자가 이루어졌던 1기가 7조 그 7월달에 6월달에 아마존 웹 서비스와 SK가 울산에 한 게 그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게 AWS가 한국을 보고 한 거 아닙니다. 아태 허브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7조인데 본인들 구상은 70조까지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한국 용량 가지고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AWS가 여러 지역에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대규모로 본격적으로 처음 발을 디딘 그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그게 왜 한국인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일단 반도체 두 회사의 존재. 그래서 이제 뭐 GPU를 확보할 때 물론 엔비디아가 GPU를 최종 생산하지만 HBM이나 이런 게 보면 한국이 그 생태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그 강점. 그리고 한국의 이 IT 지금 뭐 디지털화 그런 수준, 그리고 제조업 AI에 아주 이 사람들은 미래 아주 큰 수요를 보고 있는데 제조업 AI의 이 데이터는 결국 제조업 이 라인업을 아주 두텁게 특히 그 생태계까지 갖추고 있는 그 대한민국이 그런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그래서 AWS가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AWS의 그런 결정을 지켜봤겠죠. 구글도 지금 지켜보고 있고 오픈 AI도 지켜보고 있는 거고 두 개가 움직인 거죠. AWS가 왔고 오픈 AI가 왔고 구글도 여러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 우리 정부가 오픈 AI 3강이 되겠다는 그런 뚜렷한 그런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지역을 보고 있다가 AWS가 결정을 한 거고 오픈 AI도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다른 싱가포르나 뭐 도쿄나 이런 데하고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LOI입니다. 데이터 센터 자체도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LOI 그 두 개 반도체 공급 회사와 LOI 이 규모로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이 아니고 스타게이트란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단순한 대한민국이라 한 나라라기보다도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나 경제력과는 그 사이즈, 그 비중과는 훨씬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 비전도 아태 지역의 허브가 되겠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제조 역량, 우리 데이터, 우리 지금 오픈 AI가 전체 유료 그 구독자 수가 전체로 대한민국 2등이더라고요. 인구당은 1등입니다, 당연히. 미국 1위고 대한민국 2위인데 총수로. 근데 인구 퍼캐피타로 보면 당연히 대한민국이 가장 집중도 있는 그 유료 구독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오픈 AI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중요한 시장이죠. 네,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허브로서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요. 국내 수요가 뭐 투자하는 걸 다 커버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 한국의 AI 전환 정책 그리고 AI 전환되어가는 속도,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제조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서의 AI 전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수요를 받을 수 있는 허브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샘알트만이 그 데이터 센터의 주 전력원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게 단기적으로야 미국도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카본 프리 에너지를 보고 있는데 한국의 AI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전략을 보면 카본 프리 방향, 뭐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아마존 AWS나 그 지난주 UN에 갔을 때 블랙락이 보고 있던 것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AI 수도 혹은 허브로서의 역할을 기대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AI 기술, AI 생태계, 스타트업들이나 여러 가지 산업들, 공공회사의 노력들이 굉장히 잘 갖춰진 어떤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그런 곳에서 잠재력을 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두 이제 SK와 삼성이라는 두 이제 걸출한 메모리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이제 두 회사끼리 한 거고,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짓겠다. 그리고 전남, 포항에 하겠다라는 거는 다분히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사실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트너인 SK와 삼성도 당연히 노력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아시아 허브로 될 수 있도록 공공 분야에서 나오는 우리 뭐 신재생 우리 에너지 그런 분산 에너지 특구 같은 그런 정책도 했잖아요. 그런 수요들 공공 수요 같은 것도 데이터 센터에 우리가 충분히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의지도 있고, 또 전기료 같은 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제1호로 브리핑했던 RE100이라고 그 산단 그 특별법이 지금 거의 마무리돼서 이번 주나 뭐 추석 연휴 직후에 여야 합의로 지금 그 법안이 제출될 예정인데, 그 법안 내용에 보면은 아주 그 다양한 그런 인센티브들이 다 망라돼 있거든요. 법이 통과되고 그러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저희가 일관되게 설명을 했고 설득도 많이 했고, 그래서 한 기업과 과기구 중앙 그 부처가 MOU를 선뜻 맺은 거고, 그런 노력들을 정부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일관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쯤 되면 드는 생각이 그럼 소브린 AI랑은 조금 안 맞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생각해 보면은 소브린 AI라고 하는 게 가장 아래에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인프라 그리고 AI 자체 기술 활용까지일 텐데, 중요한 건 우리의 비전은 AI 3강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허브가 되기 위한 인프라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우리의 자본만으로 가능한 일일까?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최소한 AI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같은 것들은 해외 투자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국내의 인프라 역량도 당연히 키우는 게 필요하지만, 해외 이런 인프라 투자 그걸 통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하이퍼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구축 운영에 대한 경험이 사실 우리의 자산이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오히려 소버린 AI의 역량을 한 단계 더 강화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 자체적인 원천 기술이라든가 산업 생태계라든가 그리고 인프라 자체 기술을 더 강화해 나가는 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소버린 AI를 강화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고, 그런 파트너십으로서의 오픈 A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기자하기 참 힘드시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로 과기부 말씀드려 출입 죄송합니다. 기자가 해야 될 일까지 다 커버하셔야 되니까 참 좀 미안한 말씀 듣고요. 저로서는 관세 협상 대신 이런 거 브리핑하는 게 훨씬 좋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하면 관세로 번질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AI도 사실은 뭐 저희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된 이야기인데, 막판에는 뭐 다 협상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저 지금 유엔에 가 있는 사이에도 계속 전화하고 막 그랬는데, 한쪽이 너무 이렇게 의욕을 부리면 또 빠지고 막 협상 기술이라니까. 그래서 구글은 논의는 되고 있다.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과 뭐 구글이 파트너 할 만한 데가 그렇게 또 당연히 우리나라 대기업이겠죠. 저희가 진전되는 내용들은 듣고는 있고, 근데 그거는 아마도 서너 달 전에 오픈 AI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도 단계가 아닐까. 그래서 각각 그런 거죠. 파트너십 하면 누가 위에 삿발을 잡느냐, 그리고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는 각각의 그 협상 파트너한테 맡겨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공적인 정책적으로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좀 조력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기업 대 기업으로 구글 대 우리나라 국내 한 두어 군데하고 각각 다른 영역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고요. 그것도 그냥 구글이 한 10군데, 15군데 중에 하나보다는 조금 더 좁혀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듣고 있는데, 아마 몇 달 후에 그런 또 성과가 나오면은 뭐 굉장히 개가가 되겠죠. 그것까지 우리나라 이제 그 파트너십 하나 자리를 잡으면. 예. 실제로 IBM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양자 컴퓨팅 분야이긴 하지만 MOU가 진행이 됐고, 구글도 마찬가지.
상당히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한국의 잠재력, 한국의 AI 관련된 정책에 굉장히 많이 동감을 하고 잠재력을 인정하고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다 보니까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까지 지난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대변인 있을 지금 것 퇴근해야 같습니다. 된답니다.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